복사를 해서 저하고 이거를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해준 우리 사천 실무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강보라 주무관한테 이렇게 해서 방금 나온 거를 딱 이렇게 제가 바로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리고, 자, 다시 GPT로 가서 로드맵을 이렇게 딱 그냥 할 수 있는 쉬운 거부터 쫙쫙 지금 나오고, 끝에 가면 로드맵 6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 그렇게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띠 조아매고 백날 해봐야 얘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잘 합니다. 그 다음, 자, 건강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건강. 저는 작년 4월 달에 터키 여행을 갔다 와서 아침을 지중해식으로 먹고 있어갖고 그냥 자연적으로 몸무게를 조금 감량을 했습니다. 정말 몸이 가벼워요. 아침은 쌀이나 밀가루를 안 먹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하는데, 지중해식 식단의 효능을 설명하고 가장 표준적인 지중해식 식단 하나 설명. 이렇게 하면은 지중해식 식단이 왜 좋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만병통치죠. 만병통치. 터키 사람들이 되게 건강해요. 가보니까 아침을 지중해식으로 먹어요. 그냥. 그리고 주로 먹는 게 이런 식으로 올리브유, 아보카도, 요구르트, 병아리콩, 통곡물, 아몬드, 이런 식으로 올리브를 주된 지방으로 하고 채소, 과일, 통으로 만든 곡물, 많이 이렇게 가늘게 미세 분쇄하지 않은 붉은 고기 섭취는 채소화, 치즈, 요거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중해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어지간한 성인병은 제어가 됩니다. 약을 먹더라도 반이나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뒤에 허재택 원장님 오셨어요? 아, 예. 여러분, 허재택 원장님 일어나면 큰 박수 좀 부탁합니다. 네, 박수 쳐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허재택 원장님이 미국에 서부하고 중부 내셔널파크 MP라 그러죠. 미국 국립공원을 10,000km를 30일간 두 분만 가이드 없이 천하주유를 성공하고 여행기를 아마존과 국내 교보에 영문과 한글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업로딩까지 시켜놨어요. 그때 이제 우리 허재택 원장님 히스토리는 부산 동아대 병원장, 그 다음에 국립중앙보훈병원장을 마치고 지금 은퇴해서 산청에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그거를 짰느냐 한번 보세요. 미국 중부와 서부의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두 부부가 자동차 여행으로 30일간 10,000km를 자유여행을 하려고 한다. 날짜별로 풀어서 텍스트 형식으로 여정을 짜고 각 여정마다 저녁 숙소를 추천하고 식당도 한 곳씩 저녁에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해서 여정을 총정리하고 서부 국립공원 자동차 여행 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과 준비물까지 다 알려주세요. 제 별명이 AI 고문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고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그냥 술술술 막힘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야 얘들이 고문에 응답합니다. 건너뛰기 좀 빨리, 이거는 심청으로 하겠다는 건데 빨리 대답. 자,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1일차, 2일차,
3일차, 숙소까지 다 나와요. 전적 식당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30일치가 다 나와요. 이렇게. 뭐 15일치, 1주치 압축 버전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 맵 딱 설치해 놓고 얘들 시키는 대로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물도 끝에 가면은 완벽하게 나오죠. 총정리, 만키로, 경유, 여행시, 주의사항, 운전길이, 휘발유, 날씨, 동물, 휴대통신, 필수 준비물. 이런 식으로 가면 가이드가 필요 없어요. 구글 맵 딱 거치대에 끼워놓고 얘 시키는 대로 그냥 한국말로 좌표 찍어서 하면 쫙. 그러고 미국 서부는 도로가 워낙 좁고 차가 없어서 운전하는 데가 그냥 우리나라 고속도 피로도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토 크루즈로 해서 딱 하면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가이드 패키지 전혀 필요가 없는 데가 미국 서부 중부 국립공원입니다. 저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연도를 달리해서 일주일, 뭐 2주 아니면 5일 뭐 그런 식으로 한 4번 정도 이 미국 서부 캐년을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추천을 해드리고, 자,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달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국제영화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키노트 스피치, 기조연설을 하면서 설명으로 아래를 보여줬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아래 장면을 5분짜리 시나리오 대본으로 감동적으로 만들어 장면 설명, 15세 전후의 청춘 남녀가 농촌 시골 내과 가장자리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장면을 5분짜리 시나리오 대본으로 만들어 이걸 보여주니까 거기 앉아있던 대본 작가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판사님, 그러면 저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요? 쿠오바디스.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오프닝, 비 오는 풍경, 대화 시작. 어떤 대화 하라고 안 그랬고 사랑의 그냥 언어를 장난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가 다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시나리오 장면에 맞는 샘플 수채화를 아름다운 톤으로 한 장만 이미지로 작성해. 이렇게 하면은 그록은 총알처럼 만들어주는데 하드웨어가 풍부해서 GPT는 지금 서버 숫자가 모자라서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림 그리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참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딴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그래픽 디자이너 집으로 가야 되죠. 그죠? 전자펜으로 이걸 그리려고 그러면 1시간 이상은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AI가 이거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저의 말의 내용을 해석해서 자기가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 자기가 사진을 보고 그릴 수가 없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서버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록은 그냥 0.1초 만에 바로 만들어요. 조금 이따 그록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디테일 추가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이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러면 딴 데 가면 박수를 칩니다. 암만 공무원들이라도. 예. 좀 연체동물이 돼야지, 안 그러면 누가 꼰대라 안 그럴까봐 이렇게 뻣뻣해갖고,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박수잖아요.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면 중간중간에 박수도 추임새도 넣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했는 말을 얘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것만 되느냐? 잘 보세요. 나는 하동 칠불사 주지스님 도응 스님이다. 요사이 한국 사회가 정치 이념, 빈부, 세대, 지역, 성별 등으로 엄청난 갈등 속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심리적 내전 상황이 지속된다고까지 폄하하고 있다. 칠불사를 찾아오는 신도들이 이러한 시절 인연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신도들을 안심시키는 안신 법문을 1800자로 만들되 석가모니의 자비사상과 연기사상도 넣어서 안심 법문을 1800자로 만들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하다 중간에 끊어지면 컨티뉴 계속하면 끝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게 중간에 끊어지면 뒷부분이 좀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쭉 이 법문이 나오고, 교회 우리가 종교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민들레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한국 사회가 이념, 정치, 빈부, 세대, 성별, 출신 지역 등을 기초로 양분되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시절 인연에 개척교회인 민들레 교회를 찾아오는 신자들을 안심시키는 설교문 1800자를 성 바울의 정신도 중간에 삽입하고 마지막에 주 기도문까지 만들어 1800자로 감동적으로 만들어. 이 정도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뭐 중간에 끌어도 알아듣고 경상도 사투리에도 알아듣습니다. 성 바울의 정신, 안심의 복음, 민들레 교회의 사명, 맺은말, 아멘 해갖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뭐 목사, 주지 그 두 분들 직업 다 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오늘 이 장면을 제가 요 끝나면 KTX 타고 가면서 제 주변에 이제 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문을 만들어 볼게요. 수필을 어떻게 만드는가. 강민구 변호사가 판사직을 그만둔 지 1년 반 만에 진주 인근 사천시 시청의 특별 강연차 강당에 서 있다. 강당에는 사천시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디지털 AI 상록서 협회 회원 일부도 참석하고 있다. 강사인 나로서는 1995년 진주지원을 떠난 이래 30년 만에 이런 자리에 서니 집 나간 아이가 30년 만에 집에 돌아온 듯한 그런 감동적인 자리이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감동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 내용을 키포인트로 해서 이천자 감동적인 강연 후기 수필을 만들어. 저는 말 조금만 했어요. 말 조금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요. 거의 뭐 완벽하게 제 보고 이거 후기를 그냥 끝까지 작가가 써도 이거보다 더 잘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딱 복사해서 어디에 넣느냐? 전자 메모인 에버노트에 딱 넣어서 플러스해서 새 노트에서 여기에다 복사를 딱 넣으면 저장이 되고, 에버노트 온 김에 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에버노트 총 개수가 나오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에버노트에 총 정해놓고 있는 게 2만 꼭지가 넘습니다. 2014년 6월 6일부터 했는데 2만 꼭지가 넘는 지금 에버노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실용적인 거, 법조계에서 제가 왜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홍길동은 친구인 김갑순에게 1년 전에 돈 1억 원을 이자는 전 5%로 해서 빌려주었다. 한 달치 이자만 내고 김갑순이가 연락도 없고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소장을 제기하기 전에 김갑순에게 이 돈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만들고 싶다. 그 초안 만들어. 예전에 법무사가 만들던 내용 증명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의 완벽하게 빈칸만 채우면 돼요. 빈칸만. 그냥 여러분들 이름만 바꾸면 돼요. 이거를 이름만.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김갑순이가 계속 개기면서 돈을 안 갖고 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으로 다시 초안을 만들어. 글자 틀린 거는 고치면 되죠. 자, 그러면 법원에 접수하는 나홀로 소송 소장을 얘가 다 만들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이거 보고 그냥 복사해서 빈칸만 채우면 판사님이 알아서 다 판결해줘요. 특히 소액은. 이건 소액은 아니네. 1억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나는 홍길동의 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맡은 강민구 판사이다. 홍길동을 이기게 하는 승소 판결문 초안을 작성. 경상도 사나이의 비애입니다. 혀를 자를 수도 없고 성공하고 성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혀 수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판결문을 다 만들어. 이렇게 판결문을 이렇게. 완전히 할렐루야가 따로 없죠. 내용 증명, 소장, 판결문 단계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줘요. 조금만 손보면은 실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국산이 아니고 미제라는 거야. 그리고 한글을 번역티가 안 나게 완벽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언어를 구사합니다. 뒷단에서 작업은 영어로 순간적으로 작업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거의 완벽해요. 완벽해. 정말 까무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나는 35세 사천시 공무원이다. 대출 한도인 6억의 대출을 제1금융권에서 빌리려고 하는데 자금 변제를 위한 향후 자금 조달 계획서를 6억에 맞추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해. 자금 조달 계획서. 앞으로 네 6억 빌려주는데 네 공무원 월급 안 하는데 어떻게 6억을 갖겠느냐. 확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대출금 사용계획 상환구조. 이거 뭐 은행에 내면 뭐 짝이죠. 짝 그냥. 이렇게. 그냥 요거만 하면 못 만들어 주는 게 없어요. 예컨대 재개발, 재건축이 절차가 무지 어렵거든요. 변호사도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자, 그런 사건을 만났다. 그러면 자, 내가 변호사다. 한국의 재개발 절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별로 변호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얘들은 반말로 해도 찰떡처럼 알아듣고 존댓말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동사 안 쓰고 명사만 써도 다 알아들어요. 파업도 없고 연차휴가, 얼차휴가도 없고 24시간 논스톱 365일 자기 옆에서 집사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건너뛰기 빨리 답하라 하면 건너뛰어만 돼요. 그러면 건너뛰기를 하면 답을 빨리 해요.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 1단계, 2단계 체크리스트, 3단계 체크리스트. 이걸 출력해서 딱 자기 테이블 위에 딱 붙여놓고 변호사가 체크해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의 핵심 역할 요약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상세한 거, 뭐 모든 거를 표 형식으로도 만들어주고 아주 미치고 팔딱 뜁니다. 그냥 미치고 팔딱 뛰어. 그 다음 한국 법원이 요사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과 당사자, 변호사의 지탄을 받고 있다. 내가 대법원장이라면 이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전략적 목표를 실천이 쉬운 것부터 10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만들어. 재판 지연이 왜 되느냐? 그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50몇 가지를 만들어 갖고 대법원장님, 행정처장님한테 작년에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다 보내줘 갖고 그걸 참조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왜 재판 지연이 되느냐. 제가 2007년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관급입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법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고등부장 제도가 승진의 허들이 있는데 조금 좁아요.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그걸 이제 김명수 문재인 체제 때 고등부장 제도를 완전히 없애서 승진하는 게 지금 없어요. 법원에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만 있고 보직으로서 뭐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는 있지만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만 있어요. 법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규정된 법원 조직법을 삭제해버렸어요. 지난
지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판사들이 경쟁을 안 하고 일주일에 3건씩만 판결 쓴다고 전국적으로 카르텔이 암묵적으로 결성이 돼가 있어요. 그 다음 지지난 정부 때 판사 평가 제도를 상위 20%, 중위 70%, 하위 10% 해서 10% C가 10년 중에 4년이 있으면 무조건 10년 재임명 때 가차없이 조직에서 배제했어요. 재임명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개기는 판사들이 자연 도태가 됐는데 상대평가니까 김명수 체제 때 절대평가로 해서 3,000명 전원이 다 A예요. 그럼 평가 없는 거잖아요. 평가 없고 성진 없으니까 아무도 일 안 해요. 제가 6월 달에 판결 결심을 맡았는데 선고가 10월 말에 되는 거예요. 민사사건인데 4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가 돼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은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참아야죠. 제가 대법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재판이.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재판 지연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후배들을 대신해서 선배인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앞으로 서서히 개선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직도 본격적인 개선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와 보상 체계가 허물어진 조직은 경쟁이 제로화되기 때문에 그 조직은 썩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법원 조직이 지금 그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사천시는 안 그렇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 자, 잠시 뭐 그런 딴 일 이야기를 했고, 자, 거록에 가서, 자, 제가 뭘 하나 해보느냐.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미니핀 13세 됐는데 유기견을 제가 와서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를 한번 자 요게 이제 우리 집 강아지예요. 미니핀 이름이 기적입니다. 미러컬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세요. 첨부 사진에서 강아지 이미지만 남기고 배경은 완전히 삭제해서 경남 사천 앞바다 해변가 모래사장이 보이도록 변경해서 다시 그려. 그려 글자라도 다 알아들어요. 예, 다 알아듣습니다. 박수 안 나옵니까? 수건까지 깔아놔요. 수건까지. 삭치긴다니까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의 캐션 마크가 이게 연상이 있어야 돼요. 재판할 때 불륜 사건의 사진이라고 들이밀거든요. 호텔에 손잡고 들어가거나 원격 망원 렌즈로 뽀뽀하고 있는 걸 찍어서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가 불륜했다고 증거 갑 1호점으로 내잖아요. 그거를 원래는 남편이 아니거나 그 정상적인 부부인데 한쪽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똑같이. 거기다가 뽀뽀하고 있거나 손잡고 가는 사람을 자기가 공격할 사람으로 바꿔치기래. 그러면 흔적도 없이 그대로 그냥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그것만 보고 판결하면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전문가들이 뒤에 숨어있는 디지털 표식 같은 거를 또 분해해서 AI 만든 건가 아닌가 하는 거를 또 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또 비용 발생이 되는데 증거가 이변주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높아졌다. 이런 작업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석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한국 여인의 모습을 수채화로 그리되 얼굴은 반이 보이고 입고 있는 옷은 한복이어야 되고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보여야 된다. 이것을 수채화 형식으로 그려. 그러고는 빨리 그립니다. 아까 그 GPT보다 훨씬 빨라요. 왜? 서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법은 또 박수를 쳐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자, 이거를 전자펜으로 여러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 이상 그냥 모니터 보고 전자펜으로 그려야 돼요. 미국 유타주 캐년즈 랜드의 유명한 포토존인 메사 포인트 앞에서 보이는 일출을 그리되 전면부의 아치 모습도 잘 보이게 유화 형식으로 그려봐. 여기가 사진 작가의 로망인 데입니다. 정말 멋진 데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거를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지금 헷갈려서 끌고 오는데, 이러면 다시 고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각을 일으키면 로고와 옷을 한번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 앞에 찌꺼기가 딱 한각이 다 없어져요. 새로 로그인을 하면 나이를 자꾸 묻네. 잘 그릴 거예요. 그래도 안 그리면 얘를 고문해야죠, 또. 나오네? 이제. 아까 그 순간적으로 얘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치스 캐년에서 조금 떨어진 모압이라는 데서 잠을 자면 인근에 캐년즈 랜드가 있는데, 그랜드 캐년의 또 다른 모습 비슷하게 정말 무지무지한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수채화 형식으로 바꿔 하면 수채화 형식으로 바꾸고, 아까는 유화인데 수채화로 바꾸고, 뭐 푸른 녹음이 있는 걸로 바꾸어 눈이 앉는 걸로 바꾸어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부 다 그림의 이미지를 싹 이렇게 바꿉니다. 나오는 속도도 엄청나죠. 이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한 X.AI인데 10만 대 이상의 GPU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엮어져 갖고 지금 실시간으로 돌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 자원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 아까 이야기한 여정 뭐 예컨대 홋카이도 여행 일정을 6박 7일로 만들고 일정별로 숙소와 식당도 표준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해서 선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AI마다 이런 거는 그냥 껌씹기입니다. 그냥 다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여행을 갈 때는 AI별로 두세 개를 크로스로 같은 질문을 해서 교차해서 이거를 질문을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빨리 답하라고 빠른 답변하면 또 빨리 또 나오는 걸로 하는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심층으로 분석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예 오늘 내가 강연을 하니까 자기가 9월 2일인 거를 인식을 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쫙 다 짜줍니다. 이렇게 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올 가을이나 연휴나 연말 연시에 혹시 물 건너 가실 분들은 애꿎은 여행사 돈 주지 말고 이렇게 AI를 가지고 잘 작동시켜서 자유여행으로 그 호흡에 맞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이와 같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스티는 인터넷 자료를 끌고 와서 정리정돈하는 데는 최고예요, 최고. 자, 제가 36년간 88년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법관으로 근무해서 남긴 판결이 1201건입니다. 1201건. 그래,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뭐라고 정리하는 거?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의 1988년부터 오늘 2025년, 얘가 또 말을 안 듣네.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 현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의 활동 상황을 연대기별로 타임라인 형식으로 1988년부터 오늘까지 설명해. 이렇게 해서 보내면 얘가 이제 막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몽땅 다 이제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몇 년도 막 이런 식으로 촥 이렇게 저보다 더 상세하게 이거를 연대기를 딱 만들어 주고, 제미나이 같은 데서는 그록도 물론 이제 그 오토가 아니고 그 싱크 하드, 제가 요거 돈을 내는 버전인데 하드 버전, 전문가 버전으로 하면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데, 제미나이는 제미나이는 여기 보면 이미지 동영상 조사 이래 돼가 있는데, 조사를 딱 눌리고 질문을 하면 한국 일제강점기 시대 36년간 한국 지식인들이 왜 좌파적 사상, 자익 사상에 경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회 문화적, 이게 지금 마이크가 지금 말을 잘 안 들어요. 한국 지식인들이 좌파적 조류에 경도된 사유를 사회학적으로 분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얘가 조사 계획부터 세워요. 조사 계획부터 세워갖고 시간이 한 4, 5분 걸리는데, 자기가 막 열심히 모든 공간된 자료를 바스켓에 이 플라스틱 거물에 비유를 하자면 다 끌어모아. 그래가 이걸 어떤 순서대로 할 건가,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그나마 연구 시작이라고 딱 때리면, 그러면 이제 막 자기가 막 완전히 그냥 박사가 돼갖고 모든 걸 다 읽어요. 읽어갖고 기성정결로 정리정돈된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고, 글자 수까지 예컨대 5,000자 이상으로, 10,000자 이상으로, 아니면 A4 사이즈 몇 장 이상으로 글자 수를 가두리를 딱 치면 그 숫자에 맞추어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거 이제 막 벌써 43개나 자기가 공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도 딴 일을 해도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보고서 보여주는 단추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이제 하기로 하고, 요건 자기가 일하도록 하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거, 당장 지금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사정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노트북 LM, 노트북 LM이라는 게 들어가 보면 제 계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게 딴 사람이 들어오나 싶어서 지금 해킹인가 싶어서 제 폰으로 이렇게 2단계 인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됐고. 자, 노트북 LM, 이제 제 로그인이 보이죠? 그죠? 제 얼굴이 보이죠? 저는 제미나이를 유로 버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라고 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제 얼굴 옆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사건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컨대 이제 송백일기하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2권을 합치면 800페이지 되는 책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책을 넣으면 인수분해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딱 찍으면 문답을 자기가 무한대로 질문을 만들고, 물론 여기에서 일반 챗봇처럼 질문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죽이는 거는 마인드맵을 이 송백일기 책의 내용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저는 이거 보고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쫙쫙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다 이렇게 우리한테 다 보여줍니다. 요거를 누르면 다운로드도 됩니다. 마인드맵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뭘 만들어주느냐? 자, 이런 게 있으면 말로 이거를 다 성우가 문답을 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정년 퇴임하신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여러 퇴임 인터뷰들입니다. 이른바 IT 판사, 또 법조계 디지털 선구자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36년 문답으로 하시면서 자기가 이 책을 씹어 먹어갖고 진짜 최전선에 계셨던 분의 6분에서 10분까지 자료들이에요. 특히 법조계에서 인공지능, 이렇게 AI 오디오 가능성이나 개요를 만들어 줍니다. 철학 같은 것들이 주목할 만하죠. 서울 표준말로, 네, 저처럼 경상도 말 쓰는 게 아니고. 인터뷰들을 토대로 그것만 합니까? PPT를 자기가 만들고 그거를 얼마 전까지는 영어로만 됐는데, 이렇게 PPT를 자기가 만들고 한국말로 설명을 다 해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선구적인 판사가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에 한번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강민구 판사입니다. 근데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 참 재밌어요. 바보 판사. 아니,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보통 좀 요령도 피우고 어려운 사건은 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거죠. 이 별명 하나만 들어봐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감이 딱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바보 판사라는 별명 뒤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력이 숨어 있습니다.
36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직접 작성한 판결문이 무려 1200건입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엄청난 경험과 깊이를 쌓아왔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평생을 법정에 바친 분이 은퇴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과연 뭘까요? 이제 강민구라는 인물을 넘어서 그가 해결하려는 이 시스템의 핵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바로 재판 지연이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년퇴임하면서 여러 언론의 말로 제가 한 거를 기계가 알아듣고 PPT도 만들고 이렇게 설명문도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명령어 하나 지시한 게 없습니다. 책이 10만 페이지가 되면 10만 페이지를 한도가 5만 페이지니까 5만 페이지를 이렇게 5분에서 10분짜리 PPT로 만들어줍니다. 허재택 원장님이 미국 천하주유를 그 여행기를 썼기 때문에 여행기 파일을 여기다 넣고 비디오 오버뷰, 비디오 개요 만들어 하면 6에서 10분짜리 PPT하고 영상으로 완벽하게 그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만의 개인화된 AI고 다른 사람이 이 울타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 그록, 제미나이,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그런 거는 혹시 이렇게 해킹하거나 딴 사람이 가져가거나 할 그럴 우려도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은 지메일, 구글에서 운용하는 지메일과 구글 문서, 구글 닥스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 하는 게 딱 나오면 여기다가 소스는 HWP나 DOC는 안 되고 그거를 PDF로 4000C나 자기 개인적인 자료를 여기서 PDF로 300메가 미만 한 파일은 그러고 파일 개수는 얼마 전까지는 50개인데 지금은 아마 한 200개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총 합계 파일 페이지 5만 페이지. 그게 이렇게 한 컨테이너, 제가 이름을 컨테이너라고 불렀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컨테이너인데 사건 분석도 지금 이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묻고 답하고 하면 인터넷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레퍼런스로 올린 그 문서만 가지고 굽어먹고 씹어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노트북 LM이라는 사이트, 이거는 앱은 있지만은 폰에서는 이렇게 직접 작업이 어렵고 뷰어 역할만 하기 때문에 노트북 lm.google.com 요거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구글 로그인을 하면 노트북 LM을 데스크탑이나 그 노트북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건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여기에 있는 분들 대다수인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간 커피 브레이크 화장실도 갔다 오고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남은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은 이렇게 폰으로 하는 실습은 요걸로 이제 끝을 내는데 조금 전에 가시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뭘 아까 명령어를 내려놨죠. 자, 아까 자, 열기 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뭘 작업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상세히 학술 논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보고서가 왜 일제시대 때 한국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나 좌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도표까지 만들어서 어떤 박사 논문 못지않게 이 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자기가 정리정돈을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심층적인 연구를 할 때는 제미나이 프로의 조사, 리서치 기능으로 하면 정말 무지무지 좋은데 단 월 29,000원 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은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자 잠시 한 5분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뭘 또, 네?
예, 자, 또 이어서 한 30분 하고 11시쯤 끝내고 질의응답 받고 뭐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22일 날 제가 KBS 저런 프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KBS 1에서 불러서 3시간 반을 찍었습니다. 60분 하는데 그래서 좀 고난도로 했는데 어려운 부분은 다 잘라내고 쉽게 5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가면 10분씩 잘라갖고 이렇게 클립이 3개 정도 있는데 전체 다시 보기 하면 방송을 들을 수가 있다고 제가 여기 나오는 저 패널들이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는 뭐 다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뭐 젊은 애들은 다 뭐 유준상 뭐 하고 뭐라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22일 날 MBN 매일경제TV에서 또 와달라 그래서 촬영하면은 뭐 10월이나 9월 말이나 아마 방송에 반영되지 않겠나. 그래 제가 지금 변호사도 해야 되지, 법정에도 가야 되지, 이런 또 강연도 해야 되지, TV에도 나가야 되지, 몸이 한 10개 정도 홍길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 나이에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어딥니까? 저는 항상 불러주는 그때가 인생의 하양 연하 시절이라고 고마운 인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은 사천시청 여기 교육 담당 부서에 다 맡겨놨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파일을 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필수 킬러 앱은 AI하고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QR코드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카메라 앱을 갖다 대면 5분에서 10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나오니까 학습할 때 여러분이 AI 못지않게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라고 일부러 제가 레퍼런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 뒤에 있는 요거는 설치가 자동으로 되게끔 요걸 찍으면 폰에서 바로 AI가 설치되고 하는 건데, 이제 아까 보여준 AI라는 키워드로 하면 쉽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실용성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이제 큰 문제가 AI가 거짓말 잘못된 답변을 하는 수가 있는데, 특히 연도, 숫자, 통계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법률에서 판례 번호 같은 것도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AI에서 저런 오답변이 나오느냐? 저게 묻는 질문 중에서 자기가 학습한 자료가 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른다거나 답변 못한다고 코딩이 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르더라도 그거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 답을 하도록 설계가 돼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주인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에러가 나오는데, 무료 버전보다 유료 버전은 에러 나오는 확률이 확 떨어지지만, 그래도 숫자, 연도, 통계 같은 거는 체크를 안 하고 바로 업무에 쓰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럼 물을 때 자기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야를 물으면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고 진짜고 하는 것을 아는데, 모르는 분야를 해서
나온 대답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의 어느 부분이 참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를 자기가 판명을 못해요. 그때는 그 분야 예컨대 어려운 무슨 병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이 나오면 가까운 의사한테 야 얘가 이래 나오는데 얘 말이 맞는가 하고 그거를 반드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나온 답이 100%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인데 아까 시연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생각이 나니까 젊은 직원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나는 사천시 공무원이다. 낮에 업무를 보면서도 주경야독 정신으로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있다. 아래와 같은 주제로 대학원 수료 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 박사학위 논문의 목차와 참고 문헌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주제 지방직 시청 공직자의 AI 시대에 있어서 업무 능력 정진 방안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300쪽을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목차와 참고문헌 만들어. 오탈자가 있어서 잠깐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 박사학위 논문의 목차하고 참고 문헌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살만 조금씩 붙여가면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면 거의 완벽한 논문이 뚝딱뚝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간 대학원 과정 하시는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머리 싸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제를 잘 설정해서 이와 같이 하면은 쫙 나오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참고가 된다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아까 시연한다는 게 빠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빼고. 자, 그래서 한각은 그래서 나온다는 거고, AI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똑 떨어지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 범위를 한정해야 되고, 질문 목적을 명확해야 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고문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거는 왕도가 없고 자기가 해봐야 압니다. 자기가 해봐야. 계속해서 고문을 해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고 저럴 때는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해보면 아는데 안 해보면 모릅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질문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 한계는 100% 지니 램프는 아니고 한 98% 지니 램프까지는 된다.
그러고 그 업무 대체까지는 안 되고 업무 보조는 된다. 핵폭탄이라고 뻥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다. AI의 함각과 오류를 인간의 생각 근육으로 반드시 최종 판단을 해야 된다. 천리마이에 우리가 반드시 올라타야 된다.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중요한 거는 생각 근육과 그 생각 근육을 바탕으로 한 질문 근육을 얼마만큼 키우느냐 하는 게 핵심 요체입니다. 생각 근육과 질문 근육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각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독서, 쉼 없는 독서, 종이책, 전자책, 책을 읽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일지를 쓰고 명상과 사고 실험을 하고 각계 고소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잘난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서 그분들에게 묻고 배우기 하는 것을 숫기 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좀 묻고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생각 근육인데, 최근에 제 후배 변호사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도 변호사인데 은퇴했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치매는 다행히 없고 머리가 총총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이 후배 어린 변호사가 주말마다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차 갈 때 핸드폰에 녹음 스위치를 딱 누르고 옛날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어린 시절 시집 장가 가고 자기들 키우고 하는 에피소드를 말로 덕담을 쭉 해달라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 꼭지씩 녹음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녹음해온 그거를 네이버 클로바 노트나 다글로 같은 그 녹취록 앱에다 들이부어서 녹취록을 쫙 1분 만에 만듭니다. 오탈자도 있고 사투리도 있겠죠. 그거를 교정을 안 하고 GPT에다가 텍스트를 왕창 들이붓고 위 내용을 3천자, 4천자 감동적인 수필로 다시 작성하면 그 전주에 엄마 아버지 했던 말이 어마무시한 대필 작가가 쓴 것처럼 정말 핵심은 다 살아있고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그 다음에 갈 때는 그거를 출력해서 엄마 아버지 줘갖고 혹시 여기서 틀리는 거 지적해 달라 그래갖고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래가 곧 이번 달에 책을 만드는데 지난 4개월간 주말마다 엄마 아버지 효도차 가서 아들이 밥 먹어가면서 차 마시면서 엄마 아버지 대화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걸 녹취록을 만들어서 AI에다가 들이붓고 수필 문장으로 완전히 한골 탈퇴해서 간의 문집으로 그래갖고 그거를 POD라고 프린트 언 디맨드라고 한 권씩 낱개로 그 디지털 옵셋으로 그 만들 수가 있거든요. 50건이면 50건, 100건이면 100건 딱 만들어갖고 일가 친척들, 손자, 정손자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문집을 남기는 그런 효도 프로젝트를 하라고 했고 그 친구가 거의 95% 완성 단계라서 그게 다 되면 제가 언론사에도 좀 알려주고 해서 전 국민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전 국민 한 가정에 한 문집씩 남기기 운동을 제가 좀 세게 좀 떠들고 좀 할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AI를 이용해서 정말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최상승의 효도거든요. 그런 것도 AI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 명함 아까 한 장씩 돌려줬는데 QR코드를 찍으면 중간에 이런 게 명함을 찍으면 오른쪽 사진이 나오는데 저거를 누르면 그림을 누르면 전자책이 나옵니다. 다 공짜죠. 그래서 뭐 전공 서적에 관련되는 2개 빼고는 나머지 13권은 다 국민을 보고 무료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생각권역 원료로 제가 무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금 공개한 거입니다. 이 표지들이고 이거는 이제 평소에 제가 읽었던 과학 서적들인데 법원 도서관에 수백 권을 기증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책들 중에 3권을 제가 칼 세이건과 그 부인이 썼는 코스모스 1과 코스모스 2 이것과 그 다음 엘리건트 유니버서 이런 책들을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아날로그 생각근육으로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적으로 이런 책들 삶의 정도 뭐 이런 책들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책들이 정말 제 머리에 생각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항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어마무시한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추천하고 제 책은 뭐 앞에 책들에 비하면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안 되지만 한 2만 부 가까이 그래도 팔리는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2018년도에 나온 인생의 밀도 이것도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모임에 가서 자기가 대화 능력이 딸린다, 아는 게 적다 하는 분들은 이런 유발 하라리의 4종 세트나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썼는 고전 총균세 같은 거를 좀 읽어보면 인간의 어떤 거시적인 역사나 사고체계 지평선을 확 멀리까지 전개하는 책들이라서 내용도 쉽습니다. 읽으면 다. 이 책을 읽기가 힘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요약 영상 보니 뭐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뭐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윤성금
서울 남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담도암으로 93일을 물 한 방울 음식 하나 못 먹고 링게로로 마지막 투혼을 하다가 22년 1월 11일 날 하늘에 별이 됐는데, 저하고는 연수원 동기고 대학은 윤 부장이 저보다 1년 밑인데 글을 워낙 잘 써서 신문에 칼럼을 한 5년 정도 쭉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치료비에 보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 만에 다 끌어 모아갖고 300쪽의 전자책을 만들고 곧이어서 종이책 8,000권을 주문 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든 책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예스나 알라딘이나 교보에 납품할 때 45%를 떼고 55%만 받고 판매를 합니다. 도매상한테. 출판사에서 파는 가격이 55%예요. 45%에서 그 예스나 교보는 자기 운영비 10% 독자 쿠폰 뭐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을 거치면 8,000권 팔아갖고 돈을 1,6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삼박한 아이디어로 구글 링크를 만들어서 주문 제작을 해서 8,000권을 한 달 만에 팔아서 1억 6천을 받아갖고 고인한테 7,500을 치료비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자기가 너무 많이 받았다고 1,000만 원은 물망초재단, 1,000만 원은 한국자폐사랑협회에 역으로 거꾸로 기부를 하고 하늘로 갔어요. 참 눈물이 나죠. 제가 연수원 14기인데 그런 아픔이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똑똑했는 천재였어요. 영어 동시통역, 중국어 동시통역 두 가지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하늘이 먼저 데리고 갔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전자책이 있는데 아주 쉬운 칼럼들 모음집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 표지에 나오는 요트는 하와이 한갑여행 갔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앞에 가는 게 윤석열이고 언젠가는 뒤따라갈 강민구가 뒤에 가는 배라는 그런 심정으로 황혼을 찍은 건데, 석양을 찍은 건데, 그냥 생각이 나서 저걸 저래 갖다 붙였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상단에, 왼쪽 상단에 검색 결과 1201건 하는 게 나오죠. 자랑이 아니고 이거는 건국 이후에 판사 신분에서 판결을 10,000건 이상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통상 제 경력자들이 소액 사건 빼면 5,500에서 6,500건 정도 선고하고 정년을 맞습니다. 정말 미친놈 널뛰듯이 앞만 보고 저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몸도 상하고 그랬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저같이 국민 세금으로 양성된 법관이 최선을 다해서 재판 지연 안 하고 저와 같이 판결한 사람이 최소한 대한민국에 1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제가 재판 안 한 게 재판 못한 게 법원장 4년, 미국 연수, 심의관에서 8년 정도를 재판을 못했는데, 그거를 빼고 실근무 투입으로 나누면 1년에 360건이에요. 저게 1년에 판결을 제가 360건씩 했어요. 평생.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판사 중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저거는 깰 수가 없어요. 저거는. 절에 일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로서 제가 법정에 들어가면 후배들이 눈빛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왔고, 저는 73년도에 고등학교 입시 마지막 군번으로 선산중학교에서
마치고 서울에 시험 치어서 서울 유학 갔습니다. 73년도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호롱불로 공부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라서 그런 컨트리 보이가 어찌어찌 하다가 운이 좋아서 판사도 되고 컴퓨터도 씹어먹듯이 독학을 해서 이제는 AI까지 섭렵해서 여러분들 앞에, 국민 앞에 법과 AI 양수 겸정을 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 결국은 생존 비책이라는 게 별거 없고 구방식으로 살아도 AI 모르고 살아도 카톡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코 박고 그래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몰라도 돼. 그러나 AI를 좀 자기 집사로 쓰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9배의 고통이 오더라도 혁신의 저 물길 속에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항상 좀 호기심하고 탐구심, 열정을 가지고 창의 정신을 가지고 종이책을 많이 읽어서 우회 축적이라는 것은 종이책이에요. 종이책. 저는 딸 둘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걔들이 제 피를 닮아서 컴퓨터에 빠져갖고 컴퓨터 게임의 귀신들이라. 그래서 주말에 대치동 학원에 보내면 다른 아이들은 학원 구멍에서 나오는데 우리 애들은 밑에 지하실에서 깍꿍하고 올라와요. 미칠 것 같아요. 학원 보내도 학원을 안 가. PC방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해서 모든 학원 다 끊고,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아이들 셋 클 때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이 셋 다 10년 정도는 책방에 교보나 뭐 영풍이나 그런 대형 책방에 주말마다 제가 4시간에서 6시간씩 책 속의 아이들을 익사시키면서 키웠어요. 그게 오늘의 저희 집의 두 딸 아들의 경쟁력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꾸 뭐 독선생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데 저희 집의 독선생은 교보문고, 반디앤 누니스, 영풍문고가 독선생이에요. 독선생 없어요. 가해도 없고 판사하면서 어떻게 집에 1인 독선생, 가해선생을 쓸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집사람은 전업 가정주부인데 이번에 제가 참 눈물 나는 게 또 마누라 파는 게 되지만 침대를 바꾸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29년간 이사를 안 하고 한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29년간 이사를 안 했는데 무슨 위장 전입이 있고 다운 계약서가 있어요. 이번에 템퍼 침대로 바꾸자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이 엄마가 여보 우리 쓰던 침대가 몇 년 됐는지 알아? 29년 됐대요. 나중에 침대 나가는데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기둥이 다 내려앉아서 책으로 다 싸서 밑에를 공구고 있더라고요. 참 그리 산 우리 애기 엄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무조건 걔들을 AI 시대에 생존하고 미래의 창의 인재가 되고 학원에 뺑뺑이만 돌리다가는 애들 다 망치고 영어 수학 정도 빼고는 학원 돌리지 말고 그 시간에 책방에 보내요. 영어 수학 AI 시대에 다 그냥 제로 베이스로 됩니다. 제로 베이스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끊임없는 종이책, 글짓기, 명상, 고수한테 묻고 배우기. 그래서 제 좌우명이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한 일을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흐르고 적불선지가 필요여앙,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집에는 재앙이 덩굴채 온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수산중공업 사업장에 100개가 권리가 있는데 정석현 회장님이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저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사천시 공무원 여러분들, 세상은 무궁무진한 넓은 바다입니다. 평생 여러분들 사천시 공무원 하고 싶어도 못해요. 2040년이 되면 분명히 예언하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사천시 공무원 절반은 집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절반 집으로 가고, 의사 절반 집으로 가고, 대한민국 공무원 절반 집으로 갑니다. 2040년. 15년 남았어요. 제 말이 틀리는가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그거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 나가는 아웃되는 절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부터 각성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겠어요? 동시통역이 그냥 다 되고 AI로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 주입식 교육으로 백날 키워봐요. 걔들이 창의인재 되는가? 종이책을 많이 읽히면 미래의 인재가 됩니다. 그거는 제 확실한 철학이고 우리 아이 셋을 통해서 검증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읽어보시고 당부를. 자, 이거는 뭐 제가 또 훈장 하나 주는데 이걸 굳이 둔 거는 시대의 아픔인데, 훈장장에 보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본직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대행이고 행안부 장관도 대행이야. 이 시대의 아픔을 증명하는 훈장증이라서 제가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결국 지금 3분 오바됐는데, 군에서 배식에 실패한 치사병은 죽음이고, 이런 외부 강연에서 시간 조절에 실패한 강사도 죽음이에요. 뭐 실패 안 했으면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 탐구심, 열정, 주변을 보살피는 이타심, 저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무조건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자식과 자기 손자도 잘 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설쳐봐야 나만 잘 살 수가 없어. 돈 버는 거는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나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돈 버는 거거든. 야, 정말 상대편 나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순순히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변호사 되고 나서 요새 구구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기심, 탐구심, 열정, 이타심으로 하고, 하여튼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 QR코드도 읽어보고, 이것으로서 오늘 사천시 강연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명함을 한 장씩 다 돌리라 그랬는데 거기 폰이 나오니까 카톡으로 연결해서 질문은 카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래도 뭐 한두 분 힘들게 이렇게 1시간 반 이상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뒤에 마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주 토론하는 상록수 회원은 빼고 우리 사천시청에 있는 젊은 직원들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질문 한두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오프라인에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언제 제가 사천에 또 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사진 찍으실 분은 여 앞으로 나오면, 저는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알려질수록 제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술도 잘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기 때문에 영업을 골프 상무도 못하고 술 상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사진 찍는 걸로 그냥 얼굴이 좀 팔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사진 찍으시죠. 예, 유익한 내용으로 열띤 강연을 해주신 강민구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고 상록수 멤버도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 예.